포스코가 EPC 에코티스라는 영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500억 원 넘는 돈을 주고 사들였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대해 자산 매출 등이 무려 4가지 버전으로 달리 기재돼 있었습니다. 산토스 CMI 인수 6개월 전인 2010년 6월, 이상득 의원은 자원외교 특사 자격으로 에콰도르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정 씨에게 합의를 제안해왔고 결국 지난 2월 5일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연히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먹으러 가면 뭐 술집이 일반 술집이 아니고 뭐 2차를 가는 술집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한때 세계 1위의 철강 기업으로 올랐었다가 몰락한 포스코의 어두운 이면을 지속적으로 조명해 왔는데요. 오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포스코가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포스코 건설의 한 하청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년간 포스코 건설 주요 임직원들에게 성상납과 금품 상납을 했고 그 대가로 공사 수주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포스코 건설이 자신에게 10억 원을 주며 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그 하청업체 대표가 포스코 건설과 맺었다고 하는 합의서인데요. 이 문서에는 포스코 내부 비리를 언론 등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상한 거래의 전말을 한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액 5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이 금액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액을 지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아무것도 문구가 없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 1월 한 포스코 임원과 하청업체 대표의 대화. 하청업체 대표가 돈 얘기와 함께 뭔가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완전히 저질러 보면 돌아올 수 있는 수도 감이 드는 조금 여지를 남겨주는 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냥 저 길 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봤을 때 저는 교도소 가려는 마음은 먹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길거리 나간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여기 시위하고 내일 인터뷰하고 하면 이제 일이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스코 임원과 통한 사람은 20년간 포스코 하청업체를 운영한 정모 씨. 1999년엔 포스코의 우수협력업체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해 1월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의 날씨에 포스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검찰청 앞에서도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당시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포스코 건설 임원들에게 금품과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 씨와 포스코 사이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 씨를 설득한 끝에 소설 같은,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답을 안 주려면 답을 안 주니까 날짜가 답을 안 준다 그러면 그냥 야 이거 없는 걸로 하자 하고 내가 뭐라 했냐면 90%나 손 떠났다. 다 언론사에 자료 제출해버렸다 전부 다. 포스코 회장을 면담을 해주라. 지난 2011년 정 씨는 포스코 건설이 시공을 맡은 브라질 CSP 제철소 공사를 앞두고 현장 소장으로 나갈 예정이었던 포스코의 고모 이사를 자주 만났습니다. 현지 공사 수주 등을 위한 로비 목적이었습니다. 골프 접대, 성접대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씨가 직접 작성한 기록엔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여 차례 골프 접대를 했고 2013년 5월까지 명절 때마다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한 2년여에 걸쳐서 20차례 이상 지금 골프를 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정도가 맞나요? 예, 맞을 겁니다. 그 명절 같은 때도 계속 이제 돈이 전달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건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사실들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골프를 친 이후엔 술접대와 성접대를 말하는 이른바 2차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성접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당연히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먹으러 가면 그거 술집이 일반 술집이 아니고 2차를 가는 술집 아닙니까? 예. 주로 가던 술집이 있나요? 딱 특정이 되나요? 가던 술집이 두세 군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세 군데. 항상 문자롱 같은 곳에 가서 술을 마셨나요?
10번이면 9번은 갔죠. 10번이나 9번을. 술자리 뻔한 소리 아니에요. 정 씨와 고 이사가 함께 사진을 찍은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진을 보자 어렴풋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좀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나시긴 하다. 이분의 네, 얼굴은 나시고. 얼굴은 익으세요? 정 씨가 고 이사와 함께 자주 들렀다는 한 유흥주점. 건물 구조가 정 씨가 묘사한 그대로입니다. 근처에 있는 모텔 같은 곳으로 호텔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모텔이 있어요. 그 건물 안에? 지하에 있을 거고. 그건 진리 그럼 그 위층은 다 이제 모텔. 모텔이고. 그럼 바로 이제 먹고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뭐 오르나식이지 그거. 정 씨의 로비가 주요했는지 그는 브라질의 포스코 하청 공사를 따냈습니다. 로비는 브라질 현지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정 씨는 2013년 포스코 건설 브라질 법인의 또 다른 임원 손모 상무에게 2만 유로, 한화로 3천만 원 가량을 승진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아, 2만 유로를 주셨어요? 2,000유로죠. 2만 유로. 2만 유로. 예. 그러니까 약 3천만 원 정도를. 예. 그럼 이 돈은 뭘로 주셨나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출장- 줬죠. 예?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명목은 뭐예요? 그냥 한국 출장 나갈 때. 근데 이제 진급했으니까. 아, 진급. 예. 그러니까 진급 축하. 예. 정확히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그게 그 상무가 진급을 하고 네. 한국에 진급 신고로 나갈 때입니다. 네. 예. 그럼 이게 몇 년도? 그 2014년 네. 4월, 3월 3월, 4월. 예, 그럴 겁니다. 손상무는 탈세, 외화 밀반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현재 브라질 수사 당국에 의해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접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두 포스코 건설 임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고모 이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밥 한 끼 먹은 적은 있어요. 네, 접대를 받으신 사실 자체가 아니 나 접대 받은 사실이 없어요. 하지만 정 씨의 폭로 이후 고 이사는 내부 감사를 받고 강등과 대기 발령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걔 때문에 네, 그 우리 회사 감사를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징계를 걔 때문에 3번을 받았어요.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좀 여쭤도 될까요? 직급 강등됐어요. 이사분들 뭐 지금 그냥 부당적으로 그냥 있어요. 브라질에 체류 중인 손상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하청업체 대표의 비리 고발에 대한 포스코 건설의 태도였습니다. 정 씨가 포스코 건설 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1인 시위 등을 통해 고발하자 포스코 건설은 정 씨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고 결국 지난 2월 5일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일날 나 손 떠났다 이제 하지 말자 했더니 이제 4일날 합의서 송부하겠다. 그래가지고 5일날 합의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터뜨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합의서가 날라온 거네요. 내가 언론에서 줬으니까 실장한테 이거 나 터뜨리고 갈란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합의가 된 거죠. 이 합의서에는 포스코가 합의금 10억 원을 주되 정 씨는 비리 내용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기 내용들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서로 그냥 덮어두자. 만약에 사장님이 포스코 건설의 임직원들의 내부 비리를 예.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겠다고 합의에 나섰을까요? 포스코가? 좀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는 이 수상쩍은 거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포스코 건설의 해명을 요구하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정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 씨와의 계약과 합의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정 씨가 폭로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또 정 씨에게 10억 원을 주고 내부 비리를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안 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올 1분기에 5천억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 부실 상태인데도 하청업체 대표 정 씨의 압박에 10억 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포스코 건설은 이 돈을 국내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정 씨가 지정해준 차명 계좌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포스코 건설의 브라질 법인장이지만 정 씨가 제시하는 녹음 파일을 보면 최고 책임자인 포스코 건설 김성관 사장까지 이 사안에 개입된 것으로 나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브라질 세에라주 패생. 오랜 기간 로비를 한 끝에 포스코 건설을 따라 브라질에 간 정 씨는 여러 하청 공사를 맡았습니다. 연주제강 소장 국이사가 저에게 연주제강에 필요한 잡철 공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실은 잡철을 모릅니다. 모른다고 했더니 기술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공사 현장 식당 건축에서 경험이 없던 잡철 공사까지 포스코 건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현지법을 감안하지 않은 주먹 구구식 사업은 삐걱거렸고 CSP 자재는 무관세기 때문에 CSP 내에서 외부로 반출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역시나 이제 많은 손해를 보고 결국 2년 만에 정 씨는 손실을 본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브라질에서 7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며 원청인 포스코 건설의 책임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건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사의 보전 책임이 없으며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당사의 손실 보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브라질 현지법을 오인한 것은 하청업체의 책임인데다 손실을 주장하는 근거 자료 역시 부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몇 달 뒤엔 오히려 미지급 세금과 자재비를 해결하라며 정 씨를 압박했습니다. 물건 온 건 아는데 영수증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영수증 없으면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네, 여기까지는 대형 건설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벌어지는 숱한 갈등의 양상과 비슷합니다. 포스코 건설은 사실상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도 근거도 없다고 못을 박았던 셈인데요. 너무 많은 속사정을 알고 있는 정 씨가 행동에 나서자 전에는 없다던 근거와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 씨가 1인 시위에 나선 지 사흘. 김성관 당시 포스코 건설 사장은 한층 누그러진 태도로 정 씨를 설득합니다. 나는 한 가지 바람은 말이 맞든 안 맞든 우리 한국만 이야기가 되는데 현부터 우리 한국 권력이 어떻게 합니다. 저는 후기계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안 하도록 해요. 이거는 언론사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 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리고 한 달 뒤 포스코 건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공문을 보내옵니다. 여전히 정 씨 측의 손실보상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끝부분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최대 5억 8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제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 씨가 요구한 보상액 70여억 원과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왜 5억인지 6억인지도 모릅니다. 왜 5억인지 6억인지도. 이 정체불명의 보상금 5억 8천만 원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책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엔 4억 원이었던 것이 보름 만에 5억 원으로 또 사흘 뒤엔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기업의 회계 방식이라고 믿기 힘든 행태입니다. 여러 차례 정 씨가 공문을 보내 합의금 결정을 종용했지만 포스코 건설은 생각해보자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결국 자포자기 심정이 된 정 씨는 자신이 성접대를 했다는 임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시위의 강도를 높였고 포스코 건설은 6억 원 수준으로 못 박았던 보상금의 액수를 다시 2배 가까이 늘립니다. 이제 10억에 대해서는 그것도 봤는데 10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 일치했는데 액수를 맞추고 나니 이번엔 세금 처리와 전달 방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회계 처리라면 어느 계좌로 입금하든 상관이 없을 문제지만 포스코 건설은 브라질에 개설된 해외 계좌, 그것도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계좌로 전달하는 방식을 거론합니다.
그러면 5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이 금액을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금액을 지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기계약업체의 계좌로 써주면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난제가 좀 있으니까. 결국 지난 2월 5일 정 대표와 포스코건설은 합의서를 썼습니다. 양측은 합의금 10억 원을 약속했고 석 달 뒤 브라질에서 또 다른 하청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 씨의 처남 계좌에 약속한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돈을 보낸 곳은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이 10억 원이 어떤 근거로 왜 집행된 것인지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의 건설 사업에서 하청업체의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던 포스코건설. 검찰이 1년에 걸쳐 포스코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지만 포스코의 비리가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100여 곳에 달하는 포스코 해외 사업장의 수상한 거래들은 여전히 국내 수사기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가 2011년 인수했던 두 영국 회사가 사실은 자산도 매출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인수한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공시한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지난주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뉴스타파가 지적한 엉터리 공시 내용을 일부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시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은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는 해명인지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EPC 에코티스와 산토스 CMI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영국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를 공동 인수한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매년 이 해외 법인의 자산과 매출 실적을 꼼꼼히 공시해왔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2010년 EPC 에코티스의 자산이 54억, 산토스 CMI 컨스트럭션 트레이딩의 자산이 113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영국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더 이상한 점은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같은 회사를 두고 전혀 다른 공시를 한 겁니다. 포스코가 EPC와 함께 인수한 에콰도르 기업 산토스 CMI에 대한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계 연도인데도 포스코 건설은 산토스 CMI의 적자,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흑자가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자산이 4가지 버전으로 모두 제각각인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공시는 매년 반복됐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인수한 이 해외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참여연대는 포스코 건설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페이퍼 컴퍼니 인수와 허위 공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서에서 공시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두 회사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상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사 간 상의한 공시 내용은 곧 정정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정정 공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산토스 CMI의 자산은 2,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5분의 2 이상 줄었고 당기 순손실도 200억 원에서 19억으로 줄었습니다. 정정 공시에는 모든 자료를 포스코 건설에 맞춰 정정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달랐던 기준이 적용된 것은 이제 달라 보였는데, 그걸 이제 뭐 이런 뭐 지적해 주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밖에 이제 가져를 했는데 앞으로는 될 겁니다. 하지만 정정 공시로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계열 회사의 자산과 손실 규모가 바뀌면 당연히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도 변경돼야 하지만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의 연결 재무제표의 자산과 순손익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또 2015년 한 해의 사업 보고서만 수정됐을 뿐 이 기업을 인수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공시 내용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눈가림식 정정 공시는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6월 1일 뉴스타파는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포스코 건설을 방문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줄곧 문제 제기해왔던 그 영국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매출 손익이 0일 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 1년의 것들이 0으로 신고되어서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껍데기뿐인 회사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못 들었습니다. 숫자가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을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상의 숫자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그것도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연결 재무제표의 그 자산 및 부채, 매출 이렇게는 개별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매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개별이 더 크고 어떤 건 연결이 더 크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맨살에서 피나는 장면 봤어. 저거 성질 안 들어 다친 대로 막 두드려 보니까 의자로 던져. 그래서 너무 많이 맞았어. 내일 들어오면 그 사람이고 안 들어오면 죽은 사람이야. 어디 갔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억이.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스코는 권력이 경제를 어떻게 말아먹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상득, 박영준 등 MB 친위 세력이 포스코 회장의 정준양 씨를 앉힌 뒤 포스코는 몰락했습니다. 2008년 7조나 되는 순이익을 기록하던 포스코는 작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이 8개월이나 수사했지만 이상득 전 의원이나 정준양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고 누가 포스코를 망친 대가를 챙겼는지 속 시원한 진상규명은 없었습니다. 수사 뒤 포스코는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늘 보여드린 바와 같습니다. 성상납과 돈상납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에 포스코 건설이 돈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쓴 것은 올해 2월이고 차명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은 5월입니다. 포스코 내에 얼마나 비리가 창궐하길래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았으면 10억을 준 것일까요? 제보자 정 씨가 검찰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지만 검찰은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어제 남양주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리가 경제를 죽이고 사람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품을 상납하고 성상납했다라는 걸 폭로를 결심할 때까지는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죽고 싶었죠. 근데 이런 거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던가요? 공문을 수십 번 주고받고 포스코 대처성 본사에 가서 죽는다고 시위를 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브라질 사업에 대해서는 좀 미련이 많으시겠어요? 미련은 없고요. 네. 일어나면 가슴만 막 두근두근해요. 브라질로 가셨던 거 후회하세요? 후회를 한다기보다는 먼저 나부터 반성을 하고 내부터 간 자체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너무나 서로가 모르고 너무 깊이 갔구나.